안녕하세요. 자아 탄력성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과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저는 명지대학교 개공교수로 있는 전명순입니다. 네, 이제 본 연구가 왜 필요한지 서론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인구 변화 등 이제 사회의 다양한 변화로 인해서 실업률이 증가했다가 팬데믹 이후에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고용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6월 통계청의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에서 64세 고용률은 69.9%로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실업률은 2.7%로 전년 동월 대비 0.33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실업률은 2.7%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하락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조금 이제 변화폭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자립도도 낮은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23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로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청년층 15세에서 29세인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5%였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 고용률은 47.6%, 실업률은 5.8%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0포인트, 0.2포인트, 1.4포인트 하락으로 실업률도 줄었어요. 실업률이 줄었지만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같이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도 함께 줄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50% 정도인 것은 청년들의 자립도가 낮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 특히 이제 후기 청소년으로 자립을 준비해야 되는 대학생들은 진로와 또 경력, 직업 선택과 결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로 성숙도를 발달시켜 나가야 합니다. 대학생의 졸업 후의 진로 및 직업 선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삶의 질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진로 준비와 진로 성숙은 이 졸업 후의 인생의 방향성 설정, 그 다음에 취업의 중요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발달 과업입니다. 그리고 성인기의 경력 개발의 핵심이 되는 직업 선택과 진로 결정 확립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진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취업 준비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생의 진로 결정 시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더 나은 직업 세계로 가는데 필요한 성숙한 진로 의식과 태도를 진로 성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대학생 시기가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죠. 심리적인 독립, 그 다음에 자립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러면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연령이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후기 청소년인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기 성인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가장 큰 특성이 자아정체감을 확립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고민이 되게 많은데 독립, 자립, 사회인으로서의 준비로 인해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업, 그 다음에 진로 및 취업,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 다음에 생활고 이런 것 등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들이 이전과는 다른 스트레스가 경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는 대학생활을 부정적으로 만들게 되고요. 학교 중도 탈락을 유발하기도 하고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 다음에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 중독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나 유능감, 자아 존중감을 갖지 못할 때 개인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삶을 포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 있는 대학생들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시켜서 사회 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대학생들을 건강한 한 개인으로 성장시켜서 사회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아의 또 성장, 내면의 성장과 관련이 있는 자아 탄력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개인의 적응에 있어서도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야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 외부의 어떤 문제 환경에 대해서 객관적인 통찰력, 그 다음에 상황 재구성 능력,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적응 능력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아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요, 스트레스나 외부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잘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자아 존중감이 높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학생들에게 이런 자아 탄력성을 향상시켜서 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높여 자아의 성장과 적응을 돕고 진로 성숙도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여타의 프로그램들이 대학생의 자아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영유아 또 청소년을 위한 자아 탄력성 프로그램 효과 연구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자아 탄력성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에 따른 연구 문제로는 첫 번째, 자아 탄력성 프로그램의 요소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둘째, 자아 탄력성 프로그램이 자아 존중감과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이론적으로 이들의 이 변인들이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를 좀 잠깐 살펴보자면요. 자아 탄력성이나 자아 존중감, 진로 성숙도는 여러 연구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몬트나 프로보스트라는 학자는 역경을 잘 극복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자아 존중감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최명주는 회복 탄력성의 자기 조절 능력은 자아 존중감과 관련이 있고 자기 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아 존중감과 자아 효능감이 자아 탄력성과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 존중감, 회복 탄력성이 또 진로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감, 효능감, 자아 탄력성, 그 다음에 진로 정체감까지 일련의 과정 안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미 전주성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일련의 연구를 통해서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아 탄력성을 먼저 높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자아 탄력성 향상 교육이나 상담적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 성숙도인 진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회복 탄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 탄력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입을 통해서 자아 존중감과 진로 성숙도의 영향력을 보고자 합니다. 자, 자아 탄력성 프로그램의 구성 요인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지금까지 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요소들을 거기에 넣었는지에 따라 또 우리 이제 이 그 프로그램 안에서 제 연구 프로그램을 어떤 요소들을 넣어서 구성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구성 요인들을 살펴봤습니다. 자아 탄력성은 변화된 여건이나 그다음에 스트레스 상황 그리고 위협적인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역경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적응으로 이끄는 개인적인 특성을 말합니다. 자아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어떤 내용들을 담아냈냐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통해서 자신감과 유능감을 향상하면 된다라고 봤고요. 또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대인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활력 있게 해 나감으로써 회복력을 회복하는 것,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연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이제 이런 수많은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자아 탄력성은 요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2013년 이후 연구에서 자아 탄력성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로 제시된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각각의 학자들마다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 통제, 긍정사고, 문제해결, 친밀행동, 감정조절, 자율행동, 낙관성, 활력성, 감정조절력, 대인능력,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 문제 해결 능력, 부정적 감정의 인내, 학업적 유능감, 그다음에 회복 능력, 대인관계 능력, 스트레스 대처, 인지 능력, 회복성, 문제 해결력, 그다음에 대인관계 능력, 감정 조절 능력, 자신감 및 유능감, 긍정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감정 조절 및 관리, 친밀한 태도와 행동, 대인관계 능력, 자아 존중감, 주도성, 자기 조절 능력, 대인관계 감정 통제, 낙관성, 활력성, 정서조절, 긍정사고, 대인관계, 문제해결, 대인관계, 활력성, 낙관성, 감정통제,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 대인관계.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 그 자아탄력성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로 이렇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통해서 보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일 수가 있고요.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자아탄력성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서 이 요소를 향상시켜 주면은 그들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아탄력성 프로그램 안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요소로는 어떤 거였냐면은 감정과 정서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인 관계와 대인 능력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문제 해결과 같은 거.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제 감정과 정서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대인 관계와 대인 능력, 문제 해결 이렇게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요소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프로그램 요소를 이 그 선행 연구들의 구성 요소에서 추출해서 감정과 정서 조절, 그 다음에 자기 긍정, 대인관계 능력,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큰 카테고리의 요소로 정했습니다. 문제 해결로 구성을 했고요. 건강한 자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알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1, 2회기의 감정과 정서조절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 긍정을 3, 4회기로, 그리고 자기 긍정이 될 때 타인과의 관계 맺음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5, 6회기에 대인관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 다음에 더 나아가 7, 8회기에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통찰적인 관점으로 문제 해결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자, 연구 대상은 경기도 소재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1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남자는 2명, 13.3%, 여성이 13명, 86.7%, 15명의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자, 이 연구 절차는 2023년 4월 18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 1회 프로그램으로 실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전검사 진행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거치고 자아탄력성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사후검사 이렇게 실시함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절차를 이제 이 그림으로 보시면, 네, 사전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시, 사후 검사를 했고요. 사전 검사에는 자아 존중감, 진로 성숙도 검사, 그래서 자아 진로 수준, 지금 현재의 자아 진로 수준을 파악을 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앞에 지금 이론적인 배경이나 프로그램의 요소, 자아 탄력성 프로그램의 요소를 통해서 요인들을 추출해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총 8회기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매주 1회 40분 총 8회기로 진행을 했고요. 제가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후검사는 프로그램의 평가나 소감문, 그 다음에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의 사후검사를 통해서 사전에 파악했던 자아와 진로 수준이 어느 만큼 변화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후검사를 동일한 설문지를 통해서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자, 프로그램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연구 방법에서 보시면 개발한 자아 탄력성 프로그램의 구성 요인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감정과 정서 조절, 그다음에 자기 긍정, 그다음에 대인관계 능력, 문제 해결의 큰 카테고리의 4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총 8회기로 이 각각의 큰 구성 요소들, 메인 구성 요소들을 담아서 8회기로 1회기는 감정과 정서 조절, 3, 4회기 자기 긍정, 5, 6회기 대인관계 능력, 문제 해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구성 자체를 이그 선형적인 구성 요소로 이제 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좀 더 확대되어 나가는 그런 형태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하위 요인으로는 일일기 얘기하는 감정과 정서 조절에서는 감정에 대한 인식 개발, 마음 챙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긍정에서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 그다음에 회복 탄력성에 대한 거, 그다음에 대인관계 능력에서는 관객성, 롤모델, 의사소통하는 능력, 문제 해결은 도전에 대처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도전에 대처하기, 그다음 목표 설정, 이 하위 요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네. 자, 처음에 1, 2회기가 감정과 정서 조절이라고 있고요. 감정 인식, 그 다음에 마음 챙김. 그래서 감정 인식에서는 감정에 대한 인식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감정을 알고, 나의 감정을 알고 또 다른 이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 그래서 활동 내용은 여기 써져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주는 메시지, 지금 감정을 알고 내 몸이 주는 메시지, 그 다음에 감정 알고 공감하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기는 마음 챙김. 마음 챙김 방법을 찾는 거죠. 휴식이라는 거, 휴식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완기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그 주의력 훈련, 신중하게 먹고 마시기, 마음을 다하는 호흡, 그 다음에 채색, 그 색칠하는 걸 통해서 마음 챙김을 해보는 그런 것 등을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회기에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로서 내 삶에 긍정적인 변화 주기로 목표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서 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노력을 위해 그런 목적으로 자기 대화 방식을 발견하고 생각, 감정, 행동의 변화를 인식하고 생각을 바꾸는 거 이런 프로그램들로 진행이 됐고요. 하에게는 회복 탄력성을 익히는 걸로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성공 사례, 그리고 회복 탄력성 개발할 수 있는 방식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5회기로 넘어오면서 자신의 이제 롤 모델을 찾기, 관계성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관계 맺음의 중요성을 알고 롤 모델을 찾을 수 있다라는 목표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나의 다른 사람이 나의 롤모델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서 갈등 상황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나의 행동, 그 다음에 갈등 해결 방식을 나누는 거, 그 다음에 갈등 해결 훈련을 통해서 갈등 해결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가고 의사소통 능력을 채워가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7회기에는 7, 8회기는 이제 문제 해결 단계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이 7회기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걱정하게 하는 상황으로 5단계 효과적인 계획 세워서 점검하기. 이 훈련들을 했어요. 그래서 마주한 도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해결책은 뭐고,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해결책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제 목표 설정, 다가올 어려움을 미리 준비하는 거,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것인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오래된 습관 바꾸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대처 단계를 계획하는 거,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들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8회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측정 도구는 뭘 통해서 했냐면 자아존중감 척도와 진로 성숙도 척도를 얘기했는데, 자아존중감 척도는 로젠버그가 개발하고 최정화가 번역한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문항은
총 10문항이었고요. 4점 척도로 구성되었습니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해서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역채점을 했죠.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고요. 그리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0.420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진로성숙도 검사 도구는 진로성숙도 검사는 대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크리테스와 사비카스의 CMIR이라고 하는 척도를 사용을 했고요. 사비커스가 프로펠리가 개정한 CMIC를 번역한 후 이종원이 안면타당도로 확인 및 검정받은 후 사용한 척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은 관여성 6문장, 그 다음에 호기심 6문장, 확신성 6문항, 협의성 6문항 해서 4개 영역에서 24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0.754였습니다. 자, 자료 분석은요, 통계 처리를 SPS 23.0으로 했고요. 활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질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소감문 분석을 했습니다. 자아 탄력성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매 회기 참여자들의 소감문을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은 자아 존중감과 진로 성숙도 같은 경우에는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대응 표본 평균 비교를 실시했고요. 질적 분석을 위해서 매 회기마다 받은 소감문을 기준에 따라서 분석해서 제시했습니다. 자, 자아 탄력성 프로그램이 연구 결과를 살펴보시면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과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자아 탄력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대학생들의 자아 존중감 평균은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프로그램 참여 후에 약간 높아졌습니다. 진로 성숙도의 평균은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프로그램 참여 후에 낮게 나타났고요. 0.02점 정도. 진로 성숙도의 세부적인 영역에 4가지 영역이 있었는데 확신성에 있어서는 평균 변화가 적게 나타났고 호기심은 사전 사후 평균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 검사의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에 대한 대응 표변 T검증을 실시를 했는데요. 평균 변화가 이렇게 나타난 것들이 있고 또 아닌 것들도 있고 그렇죠. 거의 이제 여기 자아존중감에서는 약간의 차이 변화, 그 다음에 진로성숙도 전체에서는 변화가 낮게 나타났고요. 더 낮게 변화됐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호기심 영역에서는 동일, 그리고 진로성숙도 확신성 부분에서는 조금 향상, 다른 부분에서는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제 프로그램의 과정에서 느낀 성장 경험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 질적 분석을 위해서 회기를 마무리할 때마다 소감을 작성하도록 해서 내용을 분류했는데 그 내용을 뭘로 했냐? 자아성장, 그래서 정서 조절을 통한 자아성장, 그다음에 대인 능력, 미래 도전 이걸 핵심 키워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아 탄력성 프로그램이 정서 조절을 위한 통한 자아 성장과 대인관계에서 능력과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미래 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자아 성장, 정서 조절에 있어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도 가졌다.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림을 그리며 불안함을 없애고 편안함을 좀 채울 수 있었다. 감정에 대한 특징을 고찰했으며 보다 자세히 생각할 수 있었다. 나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냥 흘러갈 수 있었던 하루에 감사한 일이 많다는 것이 마음이 든든해졌다. 내 장점과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얘기해줘서 그것을 분류를 자아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두 번째 이제 대인 능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인 능력에서도 대인 능력이 좋아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다른 사람과의 갈등 해결이 어려운데 장단점이 있으니까 서로 조절하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구나를 느꼈다. 나와 같은 대화 방식을 가진 친구들도 있다. 다른 사람들과 더 친근해질 수 있었다. 갈등의 감정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줬습니다. 또 이제 미래 도전에 있어서 뭔가를 할 때 단계적으로 이제 계획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방법이 가업 수행에 효율적일 것 같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자, 결론으로 보면은 이제 본 연구에서 이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 탄력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아 존중감과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행 연구를 고찰해서 자아 탄력성 프로그램의 요소인 감정과 정서 조절, 자기 긍정, 대인 관계 능력, 문제 해결을 기반으로 8회기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했고요. 대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효과성을 검증했습니다. 자, 결과를 통해서 보면 첫째로 이제 자아 탄력성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적응해 나가는 것으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공감할 줄 알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음을 잘해 나가므로 자신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을 통해 자아 탄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감정과 정서 조절, 자기 긍정, 대인 관계 능력, 문제 해결 요소로 그 자아 탄력성의 요소, 프로그램의 요소로 추출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대학생들에게 개인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의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아 조절 능력과 문제 해결 요소가 적응을 위한 문제 해결 역량으로 추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 탄력성 프로그램의 요인이 자신감이나 유능감, 긍정적인 사고, 문제 해결, 자기 조절 및 관리, 친밀한 태도와 행동,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이 되어야 되고 정서 조절, 긍정 사고, 대인관계 문제 해결로 분류한 연구에서 이 부분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자아 탄력성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에 있어 사전 사업 평균 점수에서 약간의 상승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는 이제 자아 탄력성과 자아 존중감 밀접한 여행 관계가 있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 연구와 같은 결과이고요. 그래서 자아 탄력성 프로그램은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자아 탄력성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진로 성숙도에 있어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진로 성숙도의 하위 영역인 관여성, 협의성, 호기심에 영향이 없었고 확신성에서만 평균 점수가 약간 상승하였습니다. 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는 없었고요. 대학생들이 진로보다는 당장 닥친 시험과 과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진로에 대한 관심이나 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자아 탄력성이 진로 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연구와는 다른 결과입니다. 자, 네 번째, 자아 탄력성 프로그램을 통한 소감문 작성을 분석한 결과 자아 탄력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한 대학생들은 자아 성장, 대인 능력 향상, 미래 도전을 얻게 되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기, 오감을 활용해 음식 먹기, 갈등 상황에서의 대화 등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갈등의 다양한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고 익힐 수 있어서 대인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계획 세우기, 실천하기 등을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아 탄력성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서 대학생들은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요. 관계 맺음을 향상할 수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새롭게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점은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아 탄력성 프로그램은 자아의 능력을 키우고 또 대학생의 자아 성장과 대인관계 진로를 발전시키는 도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연구의 의의는 대학생에게 자아 탄력성 프로그램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적응하며 미래를 계획해 나가는 데 힘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탄력성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이 통제 집단의 비교를 통한 실험 집단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만큼 사례수가 충분치 않다는 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후속 연구에서는 통제 집단과의 비교를 통한 효과성 검증과 사례수를 충분히 하여 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레퍼런스는 이렇게 되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학생의 자아 탄력성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과 진로 성숙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영향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